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석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지금 윤상현 의원께서 좀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1년 뒤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의리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그 1년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 다 거쳤고 형사처벌 다 받고 있었고 그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평가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탄핵 절차도 진행이 안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해서 조기 퇴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평가가 바뀌겠습니까? 의리가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친일정산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이 얘기가 지금 70년이 지나서 80년이 지나서 나오는 것처럼 김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구에 거의 벽면에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나 김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체적인 108명 의원이 다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압박 받는 가운데서 네.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정략적이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고 있고 충분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탄핵 찬성하라 여의원 집중 포화 압박 사이트도 등장입니다. 네, 지금 이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1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이 국민의힘 의원 3명 참석하고 105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거에 대해서 사이트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이트인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불참자 리스트라고 하면서 얼굴을 다 뭐 이름, 지역구 등등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박았어요. 그래서 이걸 왜 개발했느냐, 이거 왜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 네. 1년이면 있는다는 소리 하니까 영구 박제할 수 있도록 아예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앞으로 계속 있을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석하라라는 취지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더불어서 아까 기사 다시 가볼까요? 네, 여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서울 자택 현관 앞에 지난 8일 오전 탄핵 찬성 내용이 적힌 손팻말과 흉기가 발견이 되면서 경찰이 김 의원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네, 그 자택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도 일부 시민들이 달걀을 던지고 또 문 앞에 근조화환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김재섭 의원이 사실 서울에서 좀 거의 똑 떨어진 도봉, 거의 유일하게 빨간색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된 지역인데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보시죠. 빗발치는 항의에 표결 불참 김재섭 결국 인스타 폭파. 네, SNS를 아예 닫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커졌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김재석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석아,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나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저는 윤상현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악화된 민심이랑 그 당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촉구하는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 그것이 좀 과장돼서 일방적으로 좀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김재섭이 얘기한 거 가지고 아니 언론에서 침소 공대해가지고 젊은 분들께 저의 이제 탄핵을 부결을 당론으로 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뭐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네, 윤상현 의원과 김재섭 의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다시 또 이제 외부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좀 흘러나오면서 다시 또 논란이 좀 불거진 모습이에요. 살짝 두 사람 간에 약간 감정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저 얘기 중에 이상희 의원님 그런 얘기 있어요. 재섭아라고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1년 지나면 또 바뀌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투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현실 자체가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현실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탄핵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그만큼 대중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 쪽의 지지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담담하게 거기를 가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위로적인 얘기지 이것이 현재 상황에 그 대중들이 잘못됐으니까 잘된 형태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어떻게 그 비약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재수 법의원은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김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구에 거의 벽면에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나 김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체적인 108명 의원이 다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압박받는 가운데서 네.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정략적이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토의를 하고 있고 충분한 아픔을 감내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문자만 하더라도 며칠 새 8만여 건이 왔습니다. 8만여 건 정도 이게 보통 평상적인 평균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적 시각이 있고 요구가 열망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철학 그에 대한 가치 물론 영향을 주실 거 이걸 민심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이 현상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반성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매사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몰아붙이고 비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정략적이지 않고 이익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 지금 윤상현 의원께서 좀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1년 뒤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의리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그 1년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 다 거쳤고 형사처벌 다 받고 있었고 그 감옥에서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평가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탄핵 절차도 진행이 안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해서 조기 퇴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평가가 바뀌겠습니까? 의리가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친일정산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이 얘기가 지금 70년이 지나서 80년이 지나서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지금 직시를 하셔야 되는 거는 책임을 다 한 다음에 국민적 평가가 다시 달라지는 거지 이게 끝나지 않는 동안에 이 국면이 계속 될 겁니다. 정말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의 이 상황이 1년 안에 수습이 돼야지 1년 뒤에 평가가 다를지 말지가 향배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